오늘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인시그니아 반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포 본도에 있는 구반포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뒤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사업지가 인시그니아 반포예요. 사진으로 봐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십시오.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고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면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위치네요. 주거로서는 그냥 무난한 위치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멀리 동작대교가 보이고 여기가 한강이 있고 여기가 구반포역이 있고 구반포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 고가의 옆에 있는 자리가 인시그니아 반포라는 자리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이미지 사진을 보신다면은 여기가 인시그니아 반포가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옆에 한강이 이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층의 모습인데 고가가 옆에 이제 끝에 이제 보일 것이고 여기 이면도로 이렇게 보일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 투시도 모습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서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건물이 질 때하고 실제 이 조감도하고는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약간의 이제 다른 모습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또 감안 한번 하시고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가 한 동, 두 동짜리 오피스텔이고요. 이 평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근생이 여기가 한 개층이 있네요. 근생이 한 개층이 있고 여기가 차량 진출입 동선입니다. 이 양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차량 출입구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는 요런 거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84B를 좀 보시면은 거실 조망이에요. 그러니까 양창 조망이라 하죠. 이쪽으로도 조망이 나오고 거실에 침실에서도 양쪽이 나오죠. 요 84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5구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거실 조망은 두 개가 양창이 나오고 침실은 하나만 나온다는 거. 예? 여기 보시면 84는 침실하고 거실 조망이 양창으로 다 나온다는 거, 양명으로. 휴게소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보죠. 지하 1층에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무인 세탁실이 이제 189평이 돼 있고 멀티룸, 스튜디오가 33평, 휴게 공간이 20평, 휴게 공간 1층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가볍게 듣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합쳐가지고 약 242평 정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상품 계열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상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있어요. 맨 꼭대기층 20층은 다른 거는 84로 되어 있는데 이건 144제곱미터니까는 뭐 펜트하우스급 정도 돼서 굉장히 크게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가 오피스텔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펜트하우스 3.3m를 분양받는 사람보다 대다수인 2층에서 19층을 많이 분양을 받을 거니까 우리는 2.6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계요. 사업계는 분명히 봐야 돼요. 서초구 방배동 750-20 그리고 22번지입니다. 처음에 사진은 보여드렸죠. 지역지구는 준주거 지역과 도시지역이 있고요. 여기 대지 면적이 1116평입니다. 연면적이 9300평.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이고 토탈 148실입니다. 주차 대수는 219대라 가지고 오피스텔이 199대, 근생이 20대. 오피스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4대. 주차 대수는 호실당 한 대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전 호실이 자주식 주차예요. 자, 타입으로 볼게요. 타입으로 본다면은 59 타입이 A가 36호실이 있어요. 평수가 18평이고 투룸입니다. 그리고 84는 세 종류가 있어요. A, B, C 타입이 있는데 36세대씩 각각 돼 있고요. 전용 면적이 25.7평씩 있습니다. 20층인 가장 꼭대기 2층 펜트하우스, 펜트죠, 펜트. 119는 전용 면적이 36평이고 114는 두 세대가 43.76평이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59A
그리고 뭐 84 A, B, C가 있는데 이거는 도면은 지금 현재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도면 유출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는 뭐 도면도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뭐 감추거나 이것도 없는데, 아무튼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고급 가구가 이제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타입별 위치별로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 뭐 그런 설명입니다. 그건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저는 가장 큰 장점이 학군이라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자녀를 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봐요. 이게 평수가 좀 나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 인근에 여기가 인시그니아 반포예요. 조만한 데가 여기 조만한데, 그 이 앞에는 DH 클래스, 그리고 이제 레미안, 프레스티지, 이게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또 아크로 리버트 파크도 들어서고, 이런 아파트들이 대단지를 겁나게 많이 들어서고, 여기 또 레미안 예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시그니아 반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오피스텔이에요.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서기 때문에 인시그니아 반포도 뭐 좋다 얘기할 거예요. 물론 대단지 아파트가 새롭게 지니까는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죠? 근데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왜? 아파트가 아니니까. 근데 아파트 재건축 상승하고 인시그니아 반포 오피스텔 상승하고는 약간의 밀접한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적이는 않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인시그니아 반포도 떨어질 것이고,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인시그니아 반포도 꼭 상승하느냐? 상승할 수도 있고 꼭 그렇지만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아파트랑 오피스텔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인시그니아 반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략하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책임 시공하는 1군 시공사라는 거, 그리고 구 반포 개발에 발맞춰서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합니다. 반포의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입점해 있다는 거, 우선 학군이 있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여기 메리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실별로 1.34대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100% 자주식 주차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거가 편한, 여기는 이제 평수가 조금 있는 거예요. 주거가 편한 2룸인데 59 타입, 그리고 3룸인데 84 타입 위주로 이제 돼 있고, 층고가 2.6m로 천장고가 굉장히 좀 높다는 거. 물론 20층 펜트는 3.3m라는 거. 그리고 조망을 고려해서 이면 창을 설계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럼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겠죠? 이수 교차로가 근처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소음? 아마도 소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포. 반포가 아닌 방배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방배동하고 반포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조금 나요. 그리고 방배동이 뭐 퀄리티가 떨어지냐? 아니요. 퀄리티가 높아요. 높은데 반포가 워낙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방배로서는 조금 분양가가 조금 비싸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직 분양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1억 1천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준에서 그러면 조금 비싸지 않나 싶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단점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9호선 구반포역하고 지하철역이 한 10분 정도 거리, 조금 멀리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교차로 고가도로 때문에 저층은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고층은 뭐 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예요. 근데 저층은 뷰가 없죠. 요 부분이 제가 본 장점과 단점이니까 인시그니아 반포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는 목적이든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든 분양을 받기 전에 분석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분석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현장을 가지고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